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간 중심적인 접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애들러의 개인 심리학적인 측면을 통해서 개인의 삶의 생애 유형에 따라서 살아가는 목적이 고정되어 있었다면 고정되어진 생애 유형을 새로운 어떤 잘못된 가치를 변화시키고 사회보다 더 사회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유형을 극복해낼 수 있고 교정할 수 있는 것이 곧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열등감을 극복한다라는 것은 새로운 자신에 대한 어떤 우월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개인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열등감을 다룰 때 열등감은 우리를 또 다르게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간에 다루게 될 인간중심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인간의 면모, 우리가 현상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이론적인 것들 중에 개인심리학적인 접근이라든가 실존치료, 인간중심치료, 형태치료, 현실치료 이렇게 다양한 이론들이 있다라고 그랬는데요. 이 현상학적인 입장에서 가장 깊이 있게 내담자를 이해하고 어떻게 삶의 태도를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을 인간중심적인 접근에 의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론에서, 제목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중심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거는 환경이 아니라 인간 개인에게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 결국은 인간은 자아 실현의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좀 더 이거를 바람직한 상황으로 실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인간중심적이다라고 하면 제목에서부터 상당히 친근함과 편안함을 느낀다라고 얘기들 하거든요.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제대로 심리적이고 상황적인 안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지. 그래서 결국은 프로이드가 얘기한 거는 심리적인 구조를 강조를 했다면 인간중심 치료는 칼 로저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론으로서 결국은 상담자, 모든 상담 이론의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상담자의 태도를 중요시할 수 있게 되고, 이 태도 자체가 많은 치료적 기법으로 활용이 될 수 있고 치료의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간단한 요지를 가지고 인간중심 접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요. 우선 칼 로저스는 인본주의 심리학의 대변자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인간을 가장 중요시하고 인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로저스 이론의 중심 주제는 내담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담자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무비판적으로 내담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거. 그렇다고 내담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잘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비판하지 않는다라는 거. 적어도 내담자가 그러한 상황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나름대로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타당한 이유를 우리가 제대로 듣게 되면 내담자는 이미 알아서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노력을 한다라는 거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결국은 자아 실현의 경향성을 추구하는 것이고, 로저스의 이런 상담자의 태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을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돕는 게 인간중심적인 접근에서 이루어지는 치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중심적인 접근의 기본적인 인간관을 보면 인간은 자원을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이 사람이 어떻게 방향을 집어서 설정을 해나가고 방향 지어진 삶의 어떤 부분의 자원들을 활용해서 쓸 것인지, 쓰여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가치 부여를 해나갈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그 인간을 상당히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는 게 로저스의 인간관이에요. 그래서 인간중심 접근은 더 완전하게 현실을 직면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는 내담자의 책임감과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여기서 이제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이라는 거는 항상 here and now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경험하는 인간이 되도록 돕는 게 인간중심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로저스가 모든 상담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상담자의 태도를 인간중심적인 접근에 의해서 그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 인간중심적인 접근의 상담자의 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무조건적인 존중, 그 다음에 상담자의 일치성과 진솔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감적인 이해.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자체의 태도를 형성하면서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관계를 맺어갔을 때 치료는 극대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원고에 보면 치료 과정이 있죠. 이 인간중심적인 접근에서의 치료 과정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그럼 치료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죠. 그래서 인간중심적인 접근은 개인의 독립과 통합을 목표로 삼아요. 개인의 독립이라는 거는 온전히 기능하는 인간이라는 건 자기 삶의 온전한 주체자로서의 삶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체자로서의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독립된 개인, 그 다음에 이런 전반적인 경험을 어떻게 통합해낼 수 있도록 하는지, 이게 치료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 과정을 통해서 가면이 벗겨져 나간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면이 벗겨져 나간다라는 건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역할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거는 우리가 자기로서 존재하고 경험한다라고 하기보다는 기능인이라고 할 수 있죠.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인 어떤 주어진 역할에 의한 태도, 이런 것들로 경험을 한다면 그거는 역할로서 부과되어진 경험을 하는 거지, 자기 자신의 개인이 온전히 무엇인가를 경험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인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현실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가면을 벗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가면을 벗는 것들이 상담자가 내담자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 진실하고 솔직한 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돕게도 되겠죠. 그래서 그 가면이 벗겨져 나가고 나면 경험에 상당히 개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경험에 개방이 된다라면 자기가 누나이기 때문에 동생들 앞에서 뭐 하기 싫은 거를 싫다고 얘기할 수 없다거나 이런 측면들이 아니라, 누나이기 이전에 내가 한 인간으로서 이 상황을 불편하게 받아들이고 인식한다면 그 부분을 수정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이 경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느낌이라든가 생각, 행동을 개방하고 노출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런 경험들이 누적이 되면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한 의미가 훨씬 더 가치롭고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적인 평가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성장지향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게 치료의 목표라고 볼 수 있죠. 자, 간단하게 인간을 로저스는 어떻게 보냐면,
어떤 역할로서 기능하는 기능인이 아니라 역할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 속에서 하나의 주체자로서 경험하는 인간으로 보는 거죠. 그 주체자로서 경험하는 인간이 될 때만 온전히 기능할 수 있다. 그 온전히 기능할 수 있을 때는 주어진 역할을 수행해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의 그 면모를 잃지 않고 가꿀 수 있는 그러한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자기 개인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갈 수 있도록 돕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그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이 인간 중심 치료의 기본적인 접근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담자의 기능이나 역할을 살펴보면 인간 중심 치료에 의하면 치료자의 지식, 이론, 이런 기법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치료자의 태도가 상담자의 태도가 내담자의 변화를 도모한다. 그래서 인간중심 치료의 기법은 상담자의 태도가 모든 걸 다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리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내담자의 변화를 도모하는데 상담자의 태도가 중요한데 그 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죠. 무조건적인 존중이라든가 그 상담자가 자기 자신의 내면과 외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일치되게 느끼고 진실하고 솔직하게 태도를 표명하고 정확하게 공감하고 이해하는 거 이런 부분들로 대변이 된다면 내담자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 자신의 치료에서의 경험이나 상담자의 태도를 통해서 자기 삶의 면모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되죠. 자, 그래서 내담자들은 진솔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내담자의 변화를 도모하는 데 있어서 진실되지 않은 괴리 상태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게 치료 과정 속에서 자신에 대한 인식을 도모하는 거죠. 얼마나 내가 나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나로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능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영역의 차이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경험이 없으면 내담자가 변화할 이유를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치료 과정에서는 상담자는 내담자의 관계를 통해서 내담자가 얼마나 자기다운 면모로부터 이탈되어져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만 치료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나 절차를 밟아가야 되는지가 설정이 될 수 있죠. 자, 치료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내담자는 자기 자신의 어떤 무력감,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력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라는 거를 한 측면에서 또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이 수용하고 통합할 수 없는 영역들, 예를 들어서 심리 정서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죄책감, 수치감, 뭐 어떤 분노 이런 감정들에 자기 자신이 갇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충분히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만 내담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우려면 상담자는 내담자가 경직되어 있거나 또는 상당히 왜곡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변화를 이끌기가 어렵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가 상당히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와 편안한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개방할 수도 있고 자기 문제를 인식할 수도 있고 또 그 개방과 인식을 통해서 자기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태도적인 측면들이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끌어지고 이렇게 다루어지게 되는데, 특히 치료에서 내담자들의 경험은 뭐라 그럴까,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움직이는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자기 감정에 빠져서 자기 감정에 갇혀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를 개방하거나 두려워하지 드러내지 못하고 어쩌하지, 그러니까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는 결국 우리가 감옥 속에 가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감옥 생활이라는 건 결국은 인간을 얘기할 수 있겠죠. 움직이지만, 내가 교도소에 가지 않았지만, 감옥 생활을 하지 않지만 감옥 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 불편감들을 경험한다라는 건 이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경험들을 이 감옥 생활에, 감옥소에다 가둬놓고 생활을 한다라면 과연 인간이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경향성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성장할 수 있을까? 어느 누구도 그렇다라고 대답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자, 결국은 이 움직이는 감옥 생활에서 탈피하는 것이 곧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자유가 많아졌을 때만 사람들은 좀 더 심리적으로 성숙하고 적응하고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상태가 가능하게 되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내담자가 치료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정신분석 치료에서는 치료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전이의 관계라고 했죠. 그렇다면 인간중심적인 접근에서는 동등하다. 상담자와 내담자는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를 해요. 이 동등한 관계라는 것은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강조를 하겠죠. 그래서 치료자가 자신의 지식을 숨기거나 치료 과정을 아주 신비롭게 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동등하다라는 것을 더 확연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동등하다라는 것들이 상담자의 태조 속에서 하나의 구체적인 기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세 가지가 이 상담 이론의 핵심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내담자는 치료자가 자신을 수용적인 자세로 경청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수용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우리가 감옥소 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어떤 가치라든가 경험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렇다면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상태의 영역이 크면 클수록 상담자는 자유롭다. 자유로운 구석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우리가 성숙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상담자의 태도라고 하는 거는 전문적인 능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인격적인 자질, 인격적인 능력을 견주어서 보게 되는데, 상담자가 얼마나 성숙되어져 있느냐, 성숙된 태도가 곧 내담자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치료의 관건이다라고 보는 게 인간중심 접근이다, 이렇게 보죠. 자, 그렇다면 내담자가 충분히 자기 자신을 수용적인 자세로 받아들이고 경험해주는 상담자하고 만나게 되면 치료자가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인식하게 될 거고, 또 더불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가치로운 사람인지 중요한 사람인지를 인식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가끔 이제 최근에는 학점은행제 강의가 있죠. 그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학점은행제 수강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에 소속되지 않은 학생들이 하나의 대학이라는 학위의 과정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전문 학교라든가 이런 데 소속되어 있으면서 전문 학사라든가 4년제 학사의 졸업장을 받게 되는데,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는 게 우리가 학점은행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학점은행제를 수강하는 하는 학생들을 보면 그 아이들이 정말로 잘하고 있는 부분들,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을 때 상당히 탁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표정들이 상당히 독특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학점은행자가 아닌 학생들은 안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해주게 되면 그걸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의 수용 영역이 얼마나 폭넓은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학생들은 시선을 어디다 두지를 못해요. 표정도 어색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거든요, 가끔. 이런 얘기 잘한다라고 그러는데 표정들이 왜 그러냐. 이런 얘기 처음 듣냐? 그러면은 자기네한테 잘한다라고 얘기를 해준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남 얘기처럼 들린대요. 그래서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자기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의 그 경험들을 좀 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내담자를 얼마나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존중해주느냐에 따라서 내담자는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틀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그 치료자의 진실성을 경청하면서 내담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방어벽 또는 가면을 벗어 던지면서 자신 스스로에게 또는 치료자에게 상당히 솔직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저스는 상담자의 태도는 내담자의 변화를 도모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들어간다면, 자, 무조건적인 존중 또는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관심이나 수용 이렇게 얘기를 해보게 되죠. 이 얘기는 뭐냐면 내담자를 한 인간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깊이와 순수한 관심을 가지고 그 내담자를 만나게 되면 내담자의 감정, 정서 상태라든가 그 사람의 생각이라든가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라는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담자가 어떤 가치 판단을 가지고 내담자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간이다, 가치 있는 생각이다, 가치 있는 느낌이다, 또는 없는 것이다라고 평가하지 않으면서 중립적인, 가치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내담자를 이해하는 걸 우리가 무조건적인 존중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치료자는 내담자를 존중하고 조건을 달지 않고 따뜻하게 수용한다. 야, 너는 외모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니고 너 학점이 그래서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인간이라는 것 자체를 존중하고 만나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서로가 교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라는 건 상당히 쉬울 수도 있고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죠. 자, 이제 상담을 해보면 많은 내담자들이 현실을 있는 상황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게 엄청나게 어렵다라는 거를 표현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다르게 왜곡되게 지각하고 있는지 경험하고 있었는지를 표출을 하게 되는데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가치 판단하지 않고 인간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중해 줬을 때 가능하다. 무엇이 가능하냐면 자기 자신에게 솔직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상담자에게 어떠한 걸림 없이 노출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무조건적인 존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내담자들이 상당히 예민하죠, 사실은. 그래서 자유롭게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을 이야기한다라는 건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자, 제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간 중심적인 접근에서는 상담자가 내담자를 이끌어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가
걸어가고 있는 그 페이스에 맞게 상담자가 함께 어우러져서 가주는 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존중하는 태도에서 배어져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더디더라도 좀 내가 무엇인가 실수를 하더라도 자기를 수용할 것이다. 어떤 거는 수용하고 어떤 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라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상담자에 대한 신뢰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신에 대한 신뢰감으로도 결부가 되겠죠. 이렇게 형성되는 부분들의 가장 기반이 되는 거는 무조건적인 존중 속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수용이라는 거는 내담자가 감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감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인정을 못하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로서 경험한다라는 건 자기가 어떤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것이 곧 다른 감정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선택 또는 변화의 여지가 있다라는 어떤 내면의 긍정적인 힘을 키워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료자의 관심이 결국은 비소유적이어야 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무조건적인 존중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자신이 소유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 통제를 가하게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강조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무조건적인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내담자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상담자의 동의를 얻거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존재로서 어떠한 느낌이든 어떠한 생각이든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걸 이 존중의 태도를 통해서 내담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가질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된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일치와 진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진솔하다. 진솔성이란 내담자를 대할 때 상담자가 어떤 편견이나 잘못 생각하고 그 사람을 대하거나 거칠애를 하면서 가식적으로 대한다거나 이런 측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기로서 상대방을 만나는 거. 참 진솔하다라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로저스가 여러 가지 상담 기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핵심적인 것들을 건드려주는데 이 부분을 이해한다라는 건 상당히 많은 경험 속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인식과 수용,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인격적인 성숙을 가져왔을 때 보다 더 원활하게 이 용어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기능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보는데요. 진솔하다라는 건 치료자가 솔직하고 진실하다. 자기 자신과 내담자에 대해서. 그래서 치료 시간에 순수하고 통합되어 있고 진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진솔성을 통해서 치료자는 진실을 향해서 노력하는 하나의 중요한 모델이 되어준다라는 거죠. 이런 모델이 있다라는 걸 통해서 내담자는 자기다운 면모에 충실했을 때 제대로 온전히 기능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진솔성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내담자를 대함에 있어서 상담자가 경험하는 게 뭔가 내담자가 뭔가 이렇게 막 힘들고 고통스럽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화가 난다. 정말 자기가 너무 무책임하게 행동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인데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다. 뭐 이런 측면으로 이해가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피드백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문제는 성숙한 상담자여야만 그
그 상담자가 경험하는 감정들이 치료에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겠죠. 또 하나는 내담자한테 무엇을 표현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의 진솔성을 살펴보면 내담자한테 뭘 경험하는가, 또 이 경험한 것을 내담자한테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느껴진 것을 표현하는 문제인데,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 야, 네 얘기 들으니까 나 참 그 얘기에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좀 화도 나고 막 이러는데, 이런 느낌이 있다면 그걸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가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인식하고 지각될 수 있는지를 알면 자기 지각을 교정할 수 있는 틀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내담자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건데, 결국 진솔성은 자기와 경험 간의 불일치성을 교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치라고 하는 거는 자신과 경험 사이의 일치 정도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그 문제에서 훨씬 더 벗어나고 자유로워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정확한 공감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 정확한 공감이라고 하는 거는 내담자가 생각하고 있고 느끼고 있고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느껴주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입장에서 내담자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느낀 것들을 표현해 주는 것. 이게 정확한 공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공감적인 이해라는 거는 치료자가 내담자의 감정에 빠져들지 않으면서 내담자의 감정을 자신의 감정인 것처럼 느끼는 것을 공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치료에 필요한 거는 상담자의 태도인데, 상담자의 태도 중에는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존중과, 그 다음에 자신과 경험 사이에서 어떤 일치의 정도를 높여주면서 진실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내담자의 입장에서 내담자의 느낌으로 생각과 느낌과 그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해 주는 거. 이것 자체가 인간중심적인 치료의 핵심이고 그 상담자의 태도이면서 치료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경청하거나 수용하거나 그 존중하고 진솔한 표현들에 의해서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게 인간중심 치료의 핵심 요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는 인간중심 접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